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정국의 법대로 10월 12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1심 선고 2개 남아있는 이재명 대표 과연 이 형량도 뭐 관심이지만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러 가지 보면 사법 방해들을 막 하는 것 같아요. 다시 그전에 이제 판사들을 급박하고 했다가 1심 선고가 정해지니까 뭐 법 왜곡죄에서 판사도 빼주고 또 법원의 그 수군 사업도 해결해주고 뭐 법관 그 연령 그 법관 임기 그 기준 임용 기준도 해주고 했는데 다시 이 사법 방해 같은 것을 하는데 저는 그 대장동 사건 그 지난 그 거제죠. 예. 거제 그게 그러니까는 저 정인으로 나오기로 돼 있었던 유동규 씨가 예. 가족의 뭐 장례식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하니까는 이재명 대표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 이걸 그냥 그 용납을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요. 예. 정인이 놓을지 안 놓을지 잘 몰라요. 정인이. 예, 근데 예. 어떻게 알아냈는가 봐. 유동규 예, 씨가. 예. 유동규 씨가 이제 그 가족의 장례식 때 못 온다고. 그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예. 예. 그래도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 정인이 못 노니까 재판장님 우리 재판을 연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신청서를 내 가지고 판사가 오케이 허락을 해줘야만 이게 그 재판이 연기가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이는 아무런 절차도 안 밟고 무단으로 이게 그냥 불출석했잖아요. 예. 이거는 명백하게 그 불법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재판 날엔 정의 신문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으로 심리 계획이나 그렇죠. 또는 이제 증거 채택 여부 이런 걸 검사도 그래 설명했잖아요. 예. 재판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무단으로 이게 안 놓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정상적인 판사라면 조서에다가 이재명 피고인이 무단으로 이제 불출석해가지고 재판이 공전됐다. 이렇게 조서에 남겨놔야 되거든요. 조세. 예. 그래야면 이게 그 후임 판사나 상급시에 보잖아요. 예, 그렇죠. 자기는 이제 떠나거든요. 예. 근데 조서에 이래 남겨놨어요. 조세에 남겼습니까? 예. 처리를 예. 이재명 대표, 예. 유동규 씨의 불출석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 마치 이게 두 명이 똑같이 비중으로 유동규 씨 책임, 그다음에 이재명 불출석. 이렇게 조서에 딱 남겨놨단 말이에요. 이러다면 이게 누구 책임인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없죠. 예. 실제 유동규 씨는 정당하게 사유가 있고 허락을 받아서 연기받은 거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무단 불출석으로 연기한다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재명, 유동규 씨의 불출석으로 연기한다. 이렇게 남겨놨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아주 편파적이다, 김동연. 그렇네. 예, 이렇게 하면 유동규 씨하고 이재명이 뭐 똑같은 그게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말도 안 되게 남겨놓은 유동규가 못 나와도 나와야 되는 재판인데 이제 그걸 나오지 않은 건데. 그럼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김동현 부장판사가 계속 그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인 이런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제 안 간 거는 불참한 거는 대장동, 백현동 이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제 11월 25일이면은 위정교사에 대한 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재명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재명에게 이렇게 우호적이면은 그것도 좀 불안해지는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 같으면은 내가 다른 사건으로 나를 1심에서 선고를 해야 될 판사인데 그 판사가 맡고 있는 다른 재판을 또 내가 피고인인데 이것을 무단으로 불출석하면은 개심죄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김동현 부장판사가 자기 편이라는 걸 알고 우습게 보는 건가?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김동연이가 얼마나 이제 문제가 많았냐면 자기는 이제 그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처럼 이게 이재명이가 무단 출석이 지금 7번째예요. 두 개 합치면. 예. 옛날에 그 단식 때 선거법하고 이거. 그다음에 국감 한다고 그다음에 총선 때 또 안 나갔습니다. 사유는 그래요. 근데 다 합쳐보니까 한 7번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단 불출석이. 선거법하고 다 합해서. 근데 여기서 그때 쇼할 때 그 위정교사는요. 안 노는데 아무 말 안 해. 그래서 위정교사를 이제 그 76일 동안 재판을 못했어요. 그렇죠. 선거 때. 근데 대장동은 어차피 이게 그 10년, 20년 걸리잖아. 근데 대장도 안 논다고 선거 전날. 그때 그거 꼼수였죠. 그게. 선거 전날 오라 했잖아요. 이런 게 급하게 하려면 위정교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는 김동연 부장이 나쁘고요. 선거 전날 오라고 한 것도 사실상 이게 이재명이 마치 탄압받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검찰에서 분리해달라고 하잖아요.
분리 선고. 예, 이제 FC하고 그러니까 백현동 분리해라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위례 신도시도 끝났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 따로 빼서 선거해도 되잖아요. 되죠. 예. 아니면 이제 최악은 위례하고 대장동만 심리하고 예, 예. 그다음에 그 백현동하고 FC는 이제 그 성남에 있으니 예, 예, 예. 백현동도 김인섭 재판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걸 분리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예, 요구하는데도 예, 예. 그 판사 고유한 권리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게 그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자기가 아예 노골적으로 뭐 나는 떠난다. 이제 거기 인사이동으로 재임 네. 기간이 이제 오래됐으니까는. 예. 이러고 있는데요. 참 이게 그 김동연 부장만 보면 큰일인데. 그래도 이제 그 저는 뭐 배석 판사. 배석들 둘이 있으니까 우리 그 김현장 출신 안근홍, 예. 김현장 출신. 예, 사람이 안근홍, 있죠. 예. 그다음에 김태형 예, 배석 예. 이분들이 볼 때는요. 예. 이재명이가 이제 그 진짜 완전히 안하무인이잖아. 그렇죠. 엄청나게 판사가 볼 때는요. 그렇죠. 뭐 저런 사람이 피고인이 네. 저러냐 상당히 그 저는 김동연은 지가 진행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봐줄지 몰라도 예. 나머지 주심하고 배석 판사가 보면 예. 상당히 그 매를 버는 거죠. 이재명이가 예. 그렇게 행동하면 이제 그 판사들이 볼 때는 예. 아무도 이게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기한테는 이게 엄청난 저는 자책골이다. 그렇겠죠.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부장 판사를 마음으로 봐준다고 해도 배석 판사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서울지법 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이야기인데 이게 다른 법원에서 다른 그 재판부에서 또 이재명이 법원을 무시하고 사법방해를 하는 것도 이 판사들은 상당히 그게 불쾌하지 않겠어요. 저는 불쾌하리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신진우 판사를 협박을 했다.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뭐냐면은, 저번에 그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을 했는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기각했지 않습니까? 기각 퇴짜를 넣으니까는 이 판사들이 신진우 그때 그 공판 준비 기일에서 거의 뭐 협박성 발언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 전에 정치권에서 뭐 이현주나 이렇게 최고위원들이 1심 재판부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 선고 내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개딸의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이재명의 변호사가 그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원과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란 음모론이 생긴다. 법원과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기를 한다는 음모론이 생길 수가 있다. 만약에 이게 재배당 안 했으면은 재판부에 대한 신상 공격이 우려된다. 자, 재판부의 판사에 대한 신상 공격이 우려된다. 이게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아유 말도 안 돼. 그러니까요. 야 정말 이게 그 속으로 신진호 부장이 워낙 차분하게 얌전하니까 네. 뭐 바로 이게 반응은 안 보이겠지만 속 마음은요. 그날 이게 금도 하거든요 이분이. 예. 금도 근데 이 목금을 한 대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예의에 없는. 그럼요. 예. 그것도 이게 또 후배 판사예요. 예. 신진우 부장이 32기 판사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장영 변호사가 예. 35기인데 판사 출신이에요. 아, 판사 출신. 부장 판사까지. 예. 근데 이 사람은 정치인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예. 영입한 거죠. 대장동에 변호인이 5명인데 예. 여기 10명. 여기 10명인데 그 대표가 법무부 S의 이장영 변호사입니다. 아, 예. 부장판사 하다가 예. 노는게 따끈따끈한 정관이거든요. 아, 그거 한 5천만 원 줘야 되나요? 아이 그게 뭐고 한 달에 5천이 넘죠. 한 달에 5천 넘어요? 예, 시간당으로 예. 청구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몇 년 동안 부장판사 놓아가지고 이종건 검사는 1년에 100억 버는데 아, 그렇죠. 부장판사 놓아가게 1년에 20억도 못 벌면 예. 20억 벌려면 이게 그 매출 40억인데 예. 세금도 내야지.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엄청나게 돈을 주고 데려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가 첫 작품이 예. 판사 바꾸는 게 특수인물을 떼고 왔는데 근데 특수인물이었네. 판사 바꾸는 게 그거에도 큰 역할인 거지. 예. 같은 이제 선후배 판사니까. 근데 신진우 부장이 그 설명을 잘했잖아요. 예. 이 규정은 없다. 예. 솔직히 관련 사건을 합치는 규정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재배당 이런 규정은 없거든, 공범자. 그렇죠. 근데 그 상식적으로 보면 오히려 공범자 사건은 잘 알잖아요. 이거는 신급 3심자와 관계없죠. 예. 어차피 이게 2심, 3심 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차분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예.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헌법 가치가 침해될 수 있다. 무조건 이게 공범자라고 재판 다 못 해버리면 예. 앞으로 이게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단호 기각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이제 판사가 막 열받는 거예요. 예. 이러면 이게 그 사법부가 이재명 죽이기에 동참한다. 그 변호사가 이 말도 안 되는 게. 그런 이야기를 그렇지. 하는 거지. 예. 그러면서 이게 당신 신상 공개대가 예. 개딸단데 걔한테 무릎 뜯기면 어떡할래? 예. 이런 게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른 재판부 지금 대북송검은 이제 재판이 막 시작했지만은 이재명에 대한 이런 그 협박들 이런 것들이 다른 재판부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사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이재명의 이 변호사들이 예.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이재명에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세게 막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 귀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귀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나중에 또 공천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재보궐선거도 앞으로 있을 거고, 그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유동규 씨가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정인으로 나갔는데 대장동 이 검찰하고 이제 정인신문을 하는데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막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사실과 뭐 그 의혹을 섞어서 막 그 신문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끼어드니까 유동규 씨가 저 정언하는데 방해되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변호사에게 그러면서 한마디 던졌죠. 왜 공천장 못 받아서 그러느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결국은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5명이 공천을 받았는데 그 안에 이제 대장동 변호사도 있고 한데 거기에 나와 있는 변호사들은 공천장을 못 받아서 다음에 공천 받으려고 충성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 네. 대장동이 유동규 씨가 나간 재판은 네. 변호사가 이제 이거 한 5명 정도 다 노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챙겨줘야 될 뭐 김종건 변호사나 이성엽 네. 이런 분들에게 정치 생각이 없어요. 예, 돈을 예, 줘야 돼요. 예. 근데 돈을 나머지 줘야 되고. 그 변호사 3명은요. 예. 정치 변호사야. 예. 근데 공천 다 하려는데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네. 근데 정치 변호사들이 큰 소리 쳐요, 법정에서. 예. 자기들이 막 진짜 충성 경쟁이지. 그날 이재명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잖아. 앉아 있으니까 충성을 해야죠. 충성하는 그러니까요. 모습을 보여야 되지. 그러니까 근데 그 반반씩 섞여 있다 보면 돼요. 정치 변호사와 예. 진짜 변호사가. 진짜 변호사하고 근데 정치 정치 변호사들이 걔 난리 치가지고 이재명 눈도 찍어야 되잖아. 예. 다음에 이제 보궐이나 다음 총선에 그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돈을 작게 받고 예. 요 판사 출신들이 예. 좀 많이 주고 예. 그런 거죠. 이번에 거의 뭐 판사를 신진우 부장 판사를 협박하다시피 한 이장형 변호사는 판사 출신인데 여기는 정치 판사인가요? 진짜 정치 최근까지 변호사. 판사하시니까 진짜 변호인. 그러면 진짜 돈 줘야 되잖아. 진짜 돈 줘야지. 그건 이제 이재명이 힘든 거죠. 자기들이 뭐 책도 팔아주고 겠다 그건 뭐 쇼고요. 그건 쇼예요, 쇼. 결국은 이제 뭐 저수지에서 이제 꺼내야지 뭐. 저수지에서 꺼내야 되네. 대장동 저수지든 정자동 저수지든. 예. 그것을 꺼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이제 10명 변호사가 10명이던데 그 중에서 3명이 이제 재판정에 그 법정에 네, 나가더라고요. 법정에 3명이 나가고 7명 있는데 준비 절차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변호사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정말. 진짜 궁금하죠. 예. 다 합치면 이제 기존에 26, 7명 됐잖아요. 예. 근데 매일 재판하니까 일주일에 2번씩.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 예. 도저히 이거는 뭐 법조인들이 볼 때는 일주일에 3번.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년째 매일 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게 뭐 절반은 배지를 준다 치더라도 절반은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 돈은 이게 어디서 나는지. 근데 이재명 재산이 줄은 게 없어요. 줄은 게 3년 없죠. 동안에 거의 2억 6천 정도 줄은 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뭐 버카 쓰다가 샌드위치를 자기 돈 사모니까 주는 거지. 변호사비 때문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상하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검찰이 옛날에 변호사 협회하고 한번 압수수색했거든요. 앞으로 이게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조사를 검찰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 안에 이태영 변호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건 다 들어가 있죠, 뭐든데. 그분이 20억 받았다는. 그러니까 20억 받았다는 그 의혹을 받는 변호사인데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김영태 변호사하고 또 이하영의 녹취록에도 변호사비 대납이 나왔는데 이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정말 파헤쳐져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돈을 수임료 대신 공천을 줬으면은 이것은 그냥 정치농단이죠. 이거 정치농단을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파헤쳐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계속 사법 방해를 이재명이 너무 심하게 하고 있어서 1심에도 아마 악영향을 미칠 걸로 저는 이제 보는데 이렇게 그 중에 사법 방해 하나가 또 이거 다른 재판부도 아니고 위정교사 재판부에서 이게 나왔죠. 이재명 변호사 일종의 가짜 녹취록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는 결심 공판 마지막 순간에 이제 뭐 이재명 쪽에서 녹음 테이프를 하나 틀었는데 그 녹음 테이프에서 김성진 씨가 마치 자기가 그러니까는 김병량 성남시장과 당시 KBS가 이재명을
그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위정조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있고 그렇게 있었으면은.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그게 리허설 한 거였다며요. 그렇죠. 리허설 한 거. 리허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인데요. 네. 이게 이제 이거 신재연 변호사예요. 역시 우리 서정 변호사님 모시니까 이름이 다 나오네. 신재연. 예. 이분이요. 광주의 인성고노가 최순실 국정농단 할 때 수사관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제 로스쿨 1기 건국대 수석입학 수석 졸업했다고 막 자랑하는데 예. 그때 LKB라고요. LKB 있었죠. 제일 큰데 거기에 이제 변호사로서 이재명의 그때 공직선거법 경기도지사 이걸 변호를 하는데 이재명이 근데 미리 다 김진성 씨하고 이제 네 번 통화에 말을 맞춰놨잖아요. 변론 요지문도 주고. 그렇죠. 변론 요지하고 이제 질문을 준 게 이 변호사예요. 신재영. 그러니까 이제 정은 전에 그렇죠. 최종 리허설이죠. 최종 리허설 이재명이 이게 다 부탁해놓은 거 그럼 이게 그대로 진술할까? 그래서 이게 물어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실제는 이제 김병영 씨하고 KBS하고 아무런 그런 모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주변 몰기라고. 근데 그게 있었다고 이제 대답하는 걸 녹화를 해놓은 그걸 몰래 녹음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요. 검찰이 증거로 제일 먼저 냈어요. 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유죄 증거로. 예. 봐라 리허설까지 했지 않냐. 유죄 증거로. 먼저 낸 녹음 테이프에. 수사 기록에. 그다음에 김진성 씨가 정이 나왔을 때. 그 유죄 증거가 되네. 진짜. 이렇게 내한테 위정을 이재명 해놓고 변호사가 전화 와서 그걸 녹까지 했다. 막 굉장히 화를 냈다면서. 김진성 씨가. 근데 이재명 변호사가 이번에 얼마나 뻔뻔하냐면 이게 마지막 날 이걸 털면서 마지막에 털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무죄 나왔는데 검찰이 이걸 숨기고 안 냈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검찰이 숨기가지고 은폐하고 안 냈다는 거야. 검찰이 낸 건데 그걸 검찰이 유죄 증거로 낸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아예 숨기 은폐한 것처럼 안 낸 것처럼 대국민 그걸 이게 사기극을 벌인 거죠. 사기극을 벌였죠. 그리고 이제 이거 봐라 무죄 나온다. 이게 여론전이래. 야, 저는 이걸 보고 이재명이가 이렇게 뻔뻔한지 빤히 알잖아. 저는 처음에 이재명 변호사가요. 그 양은경 기자 기사를 썼거든 조선일보. 그렇죠. 변호사. 제가 전화를 했어. 아니 설마 이재명 변호사들이 정치 변호사자거든. 그러니까 기록을 안 보니까 검사가 낸 걸 모르고 모르고 안 냈다고 한 거 아닐까?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변호사님 이재명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데 그 알고 대국민 그냥 여론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양경도. 그걸 이제 단독으로 이제 보도를 한 기자죠. 그게 맞아요. 그거는 이게 모를 수가 없어요. 김지성 정인신문도 언급됐고 증거 나오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 이재명 변호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사기치려고 검찰 공개하고 우리 무죄 논다 이러려고 이게 그냥 와 이런저런 뻔한 거짓말 다 알잖아요. 금방. 그렇죠. 금방 보면 알잖아요. 이런 거짓말하는 집단이 이재명입니다. 이거 보고 정말 이게 저는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렇네요 정말. 전율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위정교사를 이제 해놓고 위정교사를 안 했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최종 리허설을 한 것까지 막 털고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자 김혜경 씨도 지금 위정교사를 하는 것 같아요. 김혜경, 그 위정교사 맞죠? 제가 뭐 법률적으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저도 얼핏 봐도 그냥 위정교사던데. 근데 그거는 이제 단정은 못해도요. 한번 보세요. 그게 뭐냐면 거기 그 재판에 2명이 위정이 있는데 또 위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명이 제가 처음으로 이름 깠잖아요. 우원식 의장의 부인. 이제 이름 깐 거 저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애 씨. 제가 4군데 다 확인하고 조명희 씨부터. 그 우원식 의장의 부인이 그 정이 나왔거든. 6월 3일 날. 근데 그 3명을 밥 먹으면서 김혜경이가 있고 3명 밥을 접대하잖아. 근데 그 우리는 현금으로 N분의1로 현금 냈습니다. 이렇게 위정했잖아요. 근데 그 박정호 부장판사가 식당에 그 포석이 있잖아. 다 이게 가져가 보니까 그거는 보면 이게 못 속이잖아요. 현금 결제가 셋 다 없는 거예요. 그 9번 테이블에 그 카드 얼마 딱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우원식 현직 국회의장이 부인 신경애 씨가 현직 국회의장 부인 급도 그 금방 이거는 카드로 나머지가 카드로 돼. 그 김혜경이는 이제 그 캠프에 카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수행한 변호사가 있어요. 그건 이제 선거법상으로 괜찮으니까 그거는. 그것도 논란 좀 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배우자. 그렇죠. 배우자가 쓴 거.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나머지 3명은 카드로 쓰면 금액이 딱 넣어버리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N분의1로 현금 냈다는 거는
뻔한 거짓말이잖아. 더치페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 현금으로. 야, 근데 카드가 있는데 예. 저는 깜짝 우원식 의장 부인이 야 국회의장 부인이 이렇게 뻔뻔하게 위정 보통 사람들 예. 선사하면 위정 못 하거든요. 예, 예. 이 구속되거든요. 그렇죠. 구속됩니다. 그렇겠네.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것 때문에 의장 됐나 싶어요. 부인하고 3번을 만났다니까 경선하는 동안에 짧은 시간에. 그래요? 세번 만났잖아요. 3번 만났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3번 만났더라고. 7월 20일, 8월 2일, 8월 18일이. 맞아요. 저기 날짜 다 배운다니까. 3번을 만났다니까. 특수관계네. 특수관계지. 그래서 의장 추미애가 그래서 밀린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 이게 김혜경 라인이야. 예, 예. 김건희 라인이 아니야. 김혜경 라인이지. 우원식은 김혜경 라인이다. 나는 그래 봐요. 부인이 3번 어떻게 만나요? 7, 8, 8.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점에 그때 그러니까.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할 때고 예. 그러면은 이제 배우자들 다 나섰죠. 그래서 김혜경 씨가 우원식 그 국회 중진이니까 그 부인을 3번이나 만나서 짧은 기회에 3번이나 만나서 당신 남편 이낙연 쪽에 가지 말고 우리 남편 지지해줘 뭐 이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 내가 밥이라도 사줘야지 그걸 더치페이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리고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오후에 배소연이가 2번째 나왔잖아요. 그렇죠. 정언을 했죠. 그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 일부 유튜브에서 잘못했는데 아. 그 기사가 앞부분 잘못 써갖고 예. 법리적으로는 이제 그 사주면 불법인 거는 인식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실제는요. 자기가 이제 법카를 쓰면 김혜경이가 현금으로 보내줬다고 정언한 거예요. 그 거짓말이죠, 이제 그게. 명백한 위정이잖아요. 위정이죠, 그것도. 근데 그것도 검찰이 조사했더라. 그거는 김혜경이 계좌를 다 조사했는데 예. 현금이 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김혜경이 그 뭐 초밥하고 사와가지고 자기 돈을 줬으면은 네. 200만 원인가 그렇던데 네. 200만 원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장롱에서 꺼냈나 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저는 왜 위정 교사라고 보느냐 김혜경이가 예. 교사든 공범이든 왜 그래 보느냐면요. 법조에 간 판사가 앞에 있고 예. 그다음에 정인이 딱 판사 맞은편에 중앙에 앉아요. 예. 그다음에 왼쪽에 검사, 예, 그렇죠. 오른쪽에 예. 김혜경이 앉아 있다고. 예. 김혜경이가 변호사 옆에 앉아 있어요. 예. 요즘 피고인은 변호사 옆에 앉고 예. 정인이 딱 중앙에 판사 마주 보는데 앉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원식 부인하고 배소연이가 음. 아이고 우리 각자 현금으로 엠분을 했어요 이러면 아니잖아. 아니죠. 그러면 이게 김혜경이가 아니라고 하든지 예. 그 의무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듣고 끄떡끄떡 그게 맞는 것처럼 이게 안 짜고 됩니까? 그랬네. 예. 내가 이게 이렇게 현금으로 결제할 게 안 짜고 해 어떻게 뻔뻔하게 김혜경이 보는 데서 그 거짓말입니까? 당연히 짰겠죠. 배소연이는 정언하는데 막 눈물을 질질 흘리더라고. 그게 다 짜고 하지. 안 짜면 이게 거짓말하면 그 피고인이 안절부절이지. 그렇죠. 이러다 큰일 났다. 저 구속되면 어떡하나 내 때문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게 뭐 100% 말을 맞춰가지고 위정했다 봐야죠. 그러니까 다른 2명도 그 세 명의 그 현역 이혼 부인이 있었는데 다른 2명도 자기가 더치페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결국 이제 그 김혜경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다 말을 맞춘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그럼요. 예. 저는 그 우원식 의장 부인이요. 예. 그 위정은 뭐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이 정도 질이 안 좋으면 구속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위정 중에 아주 질이 안 좋은 거야. 예. 맞잖아요. 그렇죠. 더치페이 이거는 완전히 예. 짜고 완전히 그 이제 위정 교사를 이제 같이 한 거죠. 두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다른 국회의원 두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리고 선거법에도 이제 시험 문제는 있는데 예. 원래 선거법도 공범이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얻어먹는 사람도 이게 과태료 뭐 몇십 배 내고 이러잖아요. 예. 원래는 이게 선거법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예. 뭐 시험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예. 아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저는 의장의 부인인지 이 여자가 우원식 의장 부인이 뭐 제가 노원구에도 논란이 많이 많아요. 그렇죠. 보조금을 허위로 타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건 의혹. 의혹입니다. 예. 무혐의 났지만 예. 그 외에 대외 활동을 하니까 오죽하면 이게 그냥 3번 정도를 따라다닐 정도면 자기 선거운동처럼 뛰다닌 것 같아요. 그렇네. 예, 그런데 자기 선거 운동처럼 뛰어다닌 사람한테 더치페이를 하자고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되면은 그 일식당이죠. 지금 이번에 저기 뭐 9만 원짜리 이렇게 이제 확인된 거는 그 10만 4천 원. 10만 4천 원짜리도 있고 9만 원짜리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중식당일 겁니다. 네, 코스. 10만 4천은 이제 중식당. 예, 10만 4천. 서울의 중식당인데. 예, 맞아요. 그런데 이 식당들이 자칫하면은 이재명 고발할 수도 있어요. 이재명 김혜경 씨.
왜 그러냐면은 그 변호인이 그 현금 영수증 안 끊으면은 이게 저기 안 잡힐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금 영수증 안 끊었다는 거는 그 식당이 탈세를 했다는 이야기잖아. 제가 이게 그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예. 같은 변호사로서 정말 불쌍하다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진짜 불쌍하다는 가만히 있지. 근데 이게 딱 드러나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포스기 그거는 못 속이거든. 큰 식당에 종업원들이 그거 어떻게 속여요? 바로 잘리지. 그건 못 속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오죽 변호사가 할 말 없으면 식당이 현금을 뭐 누락이가 아예 그냥 포스 단말기에 아예 안 했지 않느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대규모 식당에서. 그렇죠. 그럼 자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당에서 아예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준다는 거는 예. 그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만약에 안 끊어줬으면은 지금 그래서 그 판사가 그러면 그 1심 선고를 또 연기를 하면서 또 다른 자료를 요청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식당에 전표를 요청을 하겠죠. 식당 전표는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하여튼 변호사도 제가 진짜 너무 불쌍하더라니까요.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뭐 고추고도 한마디는 해야지 변론을.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여기 궁금한 게 3번 만났다 했잖아요. 근데 왜 한 번만 8월 2일만 지금 기소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만난 거는 공소시효가 지난 거예요. 한 5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전에 거는 공소시효가. 근데 그 뒤에 거는 8월 18일에 만난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죠. 그거는 이제 공소 빠졌잖아. 그래서 제가 조명현 씨한테 물어봤죠. 왜 8월 2일 거만 들어왔냐. 그 뒤에 문구는 시효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문구는 그냥 법카 쓴 것만 있어서 또 이게 막 다툼이 많대. 근데 8월 2일 거는요. 왜 이게 크게 벌어지냐면 기소가 됐냐면 10만 4천 원짜리. 예, 이게 사연이 복잡한 게 하나 있더라고. 그 김혜경이를 수행하는 캠프에 그 변호사가 있어요. 와, 그 캠프에 캠프 카드 들고 김혜경이 밥값만 내잖아요. 거기 수행하는 변호사가 서연희 변호사인데 여자. 변호사가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와, 그게 배우자실 현역 의원이 배우자 실장이잖아. 그렇죠. 그때 지금 이해식 대변한 그때 그 배우자 실장이었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변호사도 있겠네. 근데 배소연하고 한 달간 싸우다가 한 달 동안 배소연하고 싸우다 그만뒀대. 그래? 예. 근데 이 서연희 변호사가 이제 한 달 동안 수행하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그 캠프 카드로 김혜경 거만 먼저 계산한 거야. 같이 다 해야 되는데. 아니, 김혜경 거만 해야지. 다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법에 걸리니까. 캠프 카드로. 근데 그걸 말을 안 한 거예요. 계산했다고. 우리 거는 계산했다고. 김혜경 그러니까 이제 그 조명현 씨가 갈 때 식당에는 한 명값 받았잖아. 한 명값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조명현 씨가 카드 할 때 보니까 한 명값 빼고 식당에 계산하니까 그 조명현도 모르고 배소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소연은 이게 액수가 안 맞는 거야. 그렇지. 액수가 안 맞네. 네 명이면 27,000원이니까 4명 값이 넣어야 되는데 왜 이게 액수가 작아? 이러면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따지보잖아. 왜 한 명 빠졌어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이제 막 우왕좌왕이 계산이 잘못됐나 하다 보니까 한 명 값 농이 넣잖아. 이 대화가 다 녹음이 돼 있어. 녹음이에요? 그래? 야, 이게 조명현 녹취록에 이게 다 돼 있어. 한 명이 우유곡절이. 그것도 빼도 박도 못하는 빼도 박도 못하죠. 저는 판사가 처음부터 유죄 때릴 수 있는데 괜히 또 항소심과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저 판사를 대단하게 보는 게 야 이렇게까지 캐버렸잖아. 왜 위정 같으니까. 이거 이제 검찰 수사 들어갔거든. 판사 볼 때는 위정도 잡아냈잖아. 맞아. 판사가 잡아냈어. 판사가 잡아냈다니까. 박정호 설법대 그 신진호 후배예요. 그렇습니까? 예.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예. 행정명령이라고 그러는 제출명령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판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판사가 쭉 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스 그 기록을. 그러니까 현금을 냈다니까 어느 판사는 믿겠느냐고. 그러니까 식당이 자료를 안 내는 거야. 검사도 그건 생각 못했어. 왜 유죄는 너무 확실하잖아. 그렇죠. 녹취록이 제가 조명현 씨한테 직접 대화가 확인한 건데 서연희 변호사가 그날 1인분을 먼저 계산해서 엄청나게 우유곡절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서연희하고 배소연께 싸우다가 한 달 뒤에 그만뒀대. 일 처리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겠지. 야, 참 이게 대단합니다. 근데 이 판사가 이런 것을 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딱 확보를 하고 재판정에서 딱 읽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당황한 그 김혜경의 변호사가 또 이렇게 아까 불쌍하다고 했죠. 불쌍해 보일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고 이 상황인데 자 판사들 앞으로 11월 달에 1심 2개 있는데 또 신진호 부장판사도 그 재판 시작을 했고 판사들에게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네요. 이재명 잡는 데는 판사들에게 기대를. 저는 제2의 신준호보다 더한 판사가 한 번 넣었습니다. 그래요? 와 제2의 신준호라고 하는데 저는
더한 판사가 이화영의 항소심 부장판사예요. 아, 이심. 이화영이 그 네. 항소심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그 지금 재판이 부장판사가요. 네. 문주형. 예, 예, 이 판사가 이게 대단합니다.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화영 항소했잖아. 네. 근데 그 우리는 무조건 6개월 내에 구속기간 6개월이거든. 네. 끝냅니다. 그래서 10월 24일 날 재판 종결합니다. 예. 17일 날 김성태 오잖아. 예. 24일 날 종결하고 선고를 연대하는 거야. 그 판결문서 2달 걸리잖아. 예, 예. 이렇게 했는데 이화영 변호사 측이 지금 난립니다. 싸우가. 아. 뭐라고 이화영 변호사가 변호했냐. 예. 자, 그 판사가 이제 선고해버리면요. 예. 이화영이는 재판하면 못 받아보고 111억 800만 불 뇌물이 돼버려. 아, 예, 예. 예.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신진우 판사가 항소심 판결의 사실관계는 우리 따를 수밖에 없다. 예. 심리 안 한다 그랬거든. 그렇게 맞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 이화영 입장에서는 오. 800만 불이 예. 북한에 간 게 방북비하고 스마트팜이잖아. 예. 항소심이 10월 24일 종결하면 예. 끝나면 이화영이는 이게 똑같은 거이거든. 그 외국환 관리법으로 1년 6개월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뇌물로 똑같은 결국은, 거잖아. 예, 예, 똑같은 거죠. 그러면 항소심이 끝나버리면 신진우 부장한테 이화영이는 111억 재판 못 받잖아. 그렇죠. 재판할 때 유죄잖아.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재명이도 보고했냐 안 했냐 이거 하나만 따지면 돼. 예. 이재명이도 지금 800만 불에 따질라거든. 예. 근데 항소심에서 나버리면 그거 안 따지겠다는 게 신진우 심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이재명 입장도 이재명은 이화영한테 보고받느냐 안 받느냐만 심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800만 불이 용도가 뭐 이재명 방북비다. 예. 스마트폰 이거는 이제 제로하지 말라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거 지금 난립니다. 그게 선고되면 신진우 부장 재판 90%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화영이는 100% 그냥 유죄야. 그리고 100% 유죄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보고받느냐 안 받다잖아. 그거만 딱 따지면은 1심이 굉장히 빨리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난립니다. 지금 항의하고. 아니 우리 재판 받을 권리가 나는 그냥 끝났네 재판. 예. 신진우가 이걸 따르고 예. 이 항소심 끝나버리면 예. 이화영이는 지가 한 거니까 예. 이재명이도 800만 불 따지려는데 항소심 해버리면 따질 게 없잖아. 예. 이게 난립니다 지금 수원에. 아, 그러면 이제 이거 신진우, 문주형 두 판사가 콤비 플레이를 하고 있네. 와 더하더라고 이게. 예. 신진우는 그래 좀 끌어주거든. 예. 근데 문주영 판사는 무조건 이렇게 그냥 이번에 바로 끝내겠다. 예. 와 이게 앞으로 10월달에 끝나버릴 것 같아 재판. 어쨌든 이 저기 판사들을 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 이재명 잡는 데는 이 검사들이 이제 좀 다 이제 만들어 놨지만은 예. 이것을 이 이재명 쪽에서는 계속 사건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판사들이 무슨 소리 사건 조작이라니 하고 이제 속속 판결을 아주 엄한 판결을 내릴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서정의 법대로 10월 10일 보내드리는 순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